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키워드에 주목해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KM투자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오후에 약간의 변화 요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다음 주까지 준비해도 될지 키워드 고민 같이 해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는 반도체, IT 이쪽 이야기 해볼 겁니다. 자, 오늘 오전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증가세 이어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 수출도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런 걸지 오늘 투톱 중에 삼성전자 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질문 김성훈 대표님께 드려볼게요. 지금 2.6% 오릅니다. 오전 대비로 봤을 땐 삼성전자가 눈길이 가긴 하는데 데이터 전반적으로 잘 나온 상황에서 다시 삼성전자가 가는 걸까요? 삼성전자 움직일 때마다 이 질문을 꼭 드려야 돼서 먼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3,500포인트, 예를 들어서 5,000포인트를 준비하는 그런 대상승장을 맞이해서 삼성전자가 6만 원 정도면은 굉장히 싸다라는 대중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리고 더 이상의 2분기 실적이 4조 중반대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긍정적인 흐름. 근데 바닥권에서 깔려서 지지력을 보이는 자사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재성 이슈는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도 헬스케어 쪽 업체, 젤스를 인수한다, 여러 가지 노력들, 핵심은 빠져 있지만, 핵심은 당연히 우리가 HBM 초도 샘플이 이제 하반기에 나오느냐 마느냐, 거기에 따라서 주가 레벨이 7만 원, 8만 원대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좀 존재하는 것 같고요. 성공 여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7월 한 24일, 25일 출시가 되고 나서 일단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부분들을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한 가지 요소가 작용했다는 점은 그래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외국인들이 그래도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흐름들, SK하이닉스는 30만 원을 찍고 나서 실적 발표 때까지 이러한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서 당분간 삼성전자 쪽 밸류체인들 오늘 굉장히 좋거든요. 그동안에 못 올랐던 원익이라든가 이오테크닉스는 사실 삼성전자가 개발했던 D램에 대해서 6세대 10나노가 개발됐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일부 일단 종목들 같은 경우 슈팅이 나오고 신고가가 예정돼 있는 종목들은 개별적인 차별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밸류체인들이 상승하는 모습들, 그리고 시스템 반도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오늘 상승은 그래도는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존재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당분간 그래도 삼성전자 한 6만 5천 원대 이상은 좀 돌파하는 흐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고점이 6만 5천 원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기를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SK하이닉스의 실적까지 쉬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이 실적 발표가 24일이거든요. 삼성전자의 6만 5천 원 뚫기, 그리고 동반해서 삼성전자 밸류체인 종목들의 동반 상승, 그 시기까지는 괜찮다라고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언론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2분기가 거의 저점 구간이고, 그다음에 이게 밸류를 논하는 것보다는 수급적인 역할, 그리고 가격적인 역할이 삼성전자, 아까도 제가 지수에 대한 레벨이 업사이드 될수록 삼성전자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의 여력은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는 상황인데요. 항상 우리가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할래?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정답은 항상 SK하이닉스 쪽으로, 원래 지금 외국계에서 목표가를 벌써 30만 원 중반대 이상까지 높여놨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흐름보다는 TP보다는 SK 쪽으로 훨씬 더 무게감을 중요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짧게 단기적으로만 보셨어요. 그럼에도 이 안에서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는 폴더블 폰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놓고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본다면 삼성전자 봐야 되는데 라는 이야기를 주 초반에도 해주셨잖아요. 자, 그리고 앞서서 김성훈 대표님과의 이야기에서도 폴더블 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수급도 수급인데 재료의 영향력도 한번 저희가 뜯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느 정도 매출인지는 안 나왔지만 평가
평가가 나쁘지 않고요. 폴더블 폰에 또 엑시노스가 탑재되면서 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반전을 이뤄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섞인 기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재료에도 주목도를 높여도 괜찮을지 이거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냉정한 거 좋아요. 지금은 사실 삼성전자가 뭐 하나 내세울 게 없으니 지금 우리가 좀 믿고 어떻게 보면 플레이할 수 있는 게 폴더블 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에 나온 시리즈 저도 언팩 행사 봤거든요. 네. 굉장히 좋고 저 또한 이번 제품으로 한번 교체를 해볼까라는 심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괜찮아 보이긴 해요. 그런데 폴더블 시리즈로 올라오는 주가는 굉장히 연속성이 적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오른다라기보단 오를 가능성 저도 높게 보지만 이걸로 인해 만약 오른다면 그 연속성은 굉장히 짧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삼성전자가 본업으로서의 평가를 계속 보여줘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본업은 반도체인가요? 그렇죠. 6월달, 7월달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금액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수량 기준으로 한번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마이크론에 대한 장전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안 좋아? 이거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뜯어봤는데 그중에 한 가지 좀 체크를 한 게 DDR4, DDR5 가격이 상승하니까 수출 데이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게 YOY 대비해서 많이 판 것처럼 착시 네. 효과가 나타나더라고요. 아, 그런데 착시군요. 수량으로 보니까 가격으로 볼 때는 30% 정도 YOY 대비 수출이 올랐는데 수량으로 보면 7에서 8%밖에 안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마이크론에게 우리나라 반도체 IT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겨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하시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를 보실 때는 저는 HBM의 어떻게 보면 향후의 그 승인 일정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 가격적으로 보면 충분히 저도 매수하는 것엔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속도라든지 시기적인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이번 분기 실적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으로 다가와서 그런지 몰라도 강하게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표는 좀 계속 붙어요. 그런데 또 한켠으론 네. 그래도 지수가 간다는데 삼성전자가 안 갈까? 이런 복잡 미묘한 지금 마음이 들고 있어서 저는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고 하면 SK하이닉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 삼성전자 밸류 체인단의 소부장주들을 보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겠는가.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 앞서 대표님께서 잠시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오테크닉스, SNS텍 아니면 원익그룹주를 보는 것들이 조금은 더 변동성적인 측면으로 수익을 보는 기준으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연동되는 부분이 이전에는 삼성전자가 가야지 그 하단의 밸류체인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 패턴은 일시 정지 버튼이 눌렸다라고는 봐야 되나요? 조금 다르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네. 그나마 삼성전자 쪽에서 나온 좋은 소식은 P4, P5 공장을 다시 건설하는 것을 재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장비?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나중에는 가장 큰 수혜를 받겠지만 당장은 장비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원익그룹주라든지 삼성밸류체인 장비주들은 먼저 시기적으로 시차적으로 관심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까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래도 부품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오랜만에 들려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님의 조언 짧게 듣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부품주만 저희가 압축해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 힌지 쪽은 강하더라고요. 내장도 그렇고 외부인지도 그렇고 오늘 나타나고 있는 흐름에 좀 주목을 해도 될까요? KH바텍 그리고 파이넴텍 오늘 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연속성의 무게감은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대장 정도 파이넴텍, 덕산, 네오루스 소재까지 덕산, 네오루스, 하면은 근데 얘네들이 돈을 못 벌지는 않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익은 꾸준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계속해서 침투율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이게 전환율이라는 게 가파르게 이어질 줄 알았더니 근데 이번에 이 폴드 7은 전 느낌은 좀 다르거든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는 그렇게 이 인상률은 별로 없습니다만 성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근데 뭐 엑시노스가 좋아졌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능보다는 화면, 대화면이라든가
얇아진 두께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두께감도 네. 주머니가 너무 두둑한 걸 싫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부분들의 포커싱을 맞춘다면 저는 이 정도 가격이면 지불할 용의는 충분히 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관세 여파가 좀 더 나온다면 미국발 매수 모멘텀은 이제 매출 모멘텀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글로벌적으로 저는 확산세는 이어질 수 있다. 단 중국에서 이제 화웨이도 같은 제품들을 계속 출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 점유율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체 캐파 내에서 점유율이 80%대에서 30%대까지 빠졌긴 했지만 전체적인 총량은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출시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도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 이야기를 살펴봤고요. 정책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게요. 이 드라이브 워낙 강한데요. 오늘은 에너지 키워드, 신재생 에너지로 지금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파장돼서 오르는 종목이 많은데요. 어느 정도의 무게로 어느 정도 우리가 반응을 실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한번 조언 얻어보려고 합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신재생 에너지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재생에너지 100%라는 키워드가 오늘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장 먼저 OCI 홀딩스 필두로 해서 태양광 그리고 네. 풍력까지도 영향을 미치고는 있는데 워낙 흐름이 빠르다 보니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에너지가 강하긴 한데 정책 에너지 쪽에 어느 정도 머무를지 그리고 실현이 되면서 어느 쪽에 대한 전략으로 구체화를 투자자분들은 하셔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오늘 아침 개장 때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 태양 종목분들은 오늘 이 뉴스가 아니더라도 올라갈 명분들이 좀 확실하게 보여왔어요. 그럼 어디서 이제 명분을 찾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2주 동안 이른 더위가 굉장히 심했죠. 그러면서 여기저기 지금 전력에 대한 고민, 걱정들이 많았는데 설사 과거에 이럴 때 항상 많이 나왔던 게 블랙아웃 노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뉴스였는데 그게 안 보였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태양광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이 덥다 그래서 무조건 쓰는 소비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날이 더운 만큼 또 태양광으로 얻는 에너지원도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전력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오는 지금 시기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결국 태양광 쪽은 지금 성공적인 신재생 에너지의 순환 사이클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OCI 홀딩스, 하나솔루션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로 봤을 때는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뉴스가 붙게 되면 방향성은 우상향인데 지금 속도가 붙었기 때문에 저는 더 강하게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조심스러운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태양광은 우리나라만 좋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태양광 쪽은 계속 좋은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우리가 항상 무시하긴 했지만 이 퍼스트솔라 그리고 하나솔루션 미국 내에서 실적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트럼프의 입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주가의 변동성이 보일 뿐 실제 사용량, 실제 수익을 놓고 보자면 저는 투자할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 드려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탄소 포집, CCUS 이 이야기 나올 때 항상 이야기했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1등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계 1위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유니드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염화칼륨 만드는 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장 점유율 70%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 이도저도 나는 트럼프 때문에 투자하기가 불편하다 하면 숫자가 실제로 찍히는 유니들을 보는 게 그리고 길게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겠는가. 당장 저 아리백 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많이 변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아리백 예전부터 많이 이야기해왔던 거라서요. 너무 새롭게 이제 받아들이시기보단 실제로 산업을 통해서 수익을 구가할 수 있는 기업을 잘 선택을 해서 오래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숫자가 찍히는 쪽에서 좀 긴 호흡으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해요. 김성현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태양광과 풍력 쪽에서의 에너지가 조금 더 머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에너지가 다른 쪽으로의 순환매 가능성, 에너지 내 순환매 가능성도 있는지 궁금해요. 워낙 이쪽의 흐름이 빠르고 앞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한마디 한마디 정치권의 그 방향성에 따라 변동성이 워낙 컸던지라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움직이지 말고 전 그냥 태양광은 있어요? 그냥 예, 버텨도 될 것 같은데 태양광만? 예, 뭐 태양광을 비롯해 근데 태양광이 저는 그래도
하나솔루션도 2분기 실적이 그래도 흑자 전환 계속 예견이 나오고 1분기 때도 확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트럼프의 이런 태양광 정책들의 흐름들은 중국을 옥죄기 위한 전반적인 흐름에서 비롯된 건데 최근에 보니까는 폴리실리콘 가격도 바닥에서 이제 중국이 감산을 하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형식으로 본다면은 저는 이번에 국내에서 나오는 정책, 아까 이제 아리백 얘기도 하셨지만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는 태양광에 있어서 정책적 드라이브가 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들, 거기에 실적까지 반응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이번 키워드는 전반기 키워드는 원전 쪽으로 많이 무게를 뒀지만 네. 하반기의 키워드는 태양광도 이런 레벨에 있어서 좀 동등한 레벨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풍력보다 저는 태양광과 원전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강하게 실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제 좀 열려 있다. 그것이 바로 중국의 반사이익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제일 대표적으로 태양광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원전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만큼의 무게감으로 태양광을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삼육물산도 한번 저희 이야기해 볼까 봐요. 탈플라스틱 로드맵, 사실 이게 3일날 나왔고 그날 상한가 갔던 종목이 이 종목인데 지금도 다시 풀리지 않고 오름폭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국내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에 더 민감도가 높아졌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은 테마성으로 그 영역에서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실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운동에 관심도 굉장히 보기보다 많아요, 저도. 그래서 것도 같아요. 빨대도 잘 안 쓰고 있고. 벌써 실행을 다 하고 계시네요. 분리수거도 저는 자진해서 굉장히 예전부터 했던 사람인데 네. 근데 단 예. 하나 태마성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엔 테마가 좀 약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서 저는 그래도 신선도 면으로 봤을 땐 유통기한이 아직은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 로드맵 발표 이후에 공공기관에 대해서 일단 관련된 재활용에 대한 의무와 거기서 또 기업체가 또 선정이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삼육물산 상한가 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힌트를 얻는다면은 그래도 카톤팩이라고 하는 이 청량음료를 담을 수 있는 펄프로 만든 이 판지, 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국 패키지가 좀 덜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 하나의 룸을 찾는다면 이미 너무 오른 걸 쫓아가기보다는 한국 패키지 정도도 룸은 일단 남아있고, 뭐 세린 BNG도 충분히 저는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 근데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사실 결이 좀 다르잖아요. 네. 차량용 이제 경량화 쪽으로 본다면 너무 이렇게 좀 싼 거를 찾는다기보다는 대장주 쪽으로 이미 시세는 분출이 됐고 아직까지 테마의 유통기한은 조금 더 남아있으니까 공략할 수 있으신 분들은 공략하는 것은 강한 쪽으로 몇 종목 안 되니까 네. 붙어보자라는 말씀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에너지 조금은 더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책의 힘 워낙 강하다 보니까요. 다음 키워드 정책으로 따로 뽑아봤습니다. 영향력 강한 쪽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도 보긴 할 텐데 저희 지금 움직이는 쪽이 스테이블 코인 쪽에서 좀 나와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NHN KCP가 20% 넘게 오름세가 나타납니다. 오전 대비로 봤을 때 이쪽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김태선 본부장님, 장 초반에는 뭐 비트코인 위주로 움직임이 강한가 싶었는데 또 전자결제 관련주가 오늘 강합니다. 뭐 인포바인가 같은 경우는 뭐 자사주 이슈도 같이 있겠지만 두 종목이 훨씬 더 강해지면서 오후에 더욱더 불기둥을 뽑아내고 있어서 어떤 뉴스가 나온 건지, 어디에 시장은 포커스 맞추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풀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NHN KCP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결제 시장에서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1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네.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투심이 마지막까지 지금 붙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인포바인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가 를 이제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상황이다 1위라고 보니까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게 테마로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 대신에 이제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른 시선이 필요한 게 이번 주 화요일 날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 이제 은행과 관련해서 뭔가 사업을 영위한 중소형 코스닥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또 테마적으로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뱅크웨어 글로벌은 뭐 어떤
곳과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은행과 사업을 좀 했었고 네.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로 가치가 다른 코인을 연동을 시켜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 약간의 뭔가 괴리가 있는 것도 보정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은 이제 미들웨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뭐 전자결제처럼 물건을 사고 팔고 이체를 하고 송금을 하고 그렇다면 이 미들웨어라고 하는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는 단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 뱅크웨어 글로벌의 지금 시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쪽의 대장은 결국엔 카카오페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쫓아가시기보다는 카카오페이의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자꾸 장중에 움직이는 거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유는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가로 갔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적했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쪽을 보신다면 저는 카카오페이의 눌림을 공략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안전하고 명확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네. 때 그 타이밍은 저희가 왔을 때 한 번 더 본부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정차액 이야기 하나 더 할 건데요. 상법 개정안, 자, 관련된 일정이 나오면서 우리 계속 주목도는 높아지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훈 대표님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오늘도 일정이 있어요. 추가 입법을 위한 공청회가 2시로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약간씩 또 그림은 다르잖아요. 보험 한 번, 증권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어디가 수혜일까라고 시장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관련 일정이 나오는 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관련주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대표님은 보실까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두 가지잖아요. 이제 뭐 대기업의 종목들, 지주사 종목들이 있고 또 금융주도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고 네. 거기서 또 중간 지주사 아니면은 중소형 지주사들도 있고 너무나 많아서 선택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또 일단 지주사의 성격도 아닌데 계열사들이 밑에 있는 종목들도 지주사라는 이름하에 막 가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PBR이 정말 싼 종목들에 올릴 수 있는 타이밍에서 빨리빨리 올리는 그런 지수에 대해서 도움을 좀 더 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인 것 같은데, 저는 코스피가 만약에 뭐 3,500, 뭐 4,000, 5,000을 돌파하는 그 상황의 핵심은 상법 개정이 가장 주요했다고 보는데, 이 모멘텀은 저는 지수가 강세장이 꺾이지 않는 한 계속 간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지주사들은 사실 상속세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멈출 수 있는데, 가장 수혜는 금융주 쪽 그리고 은행이나 증권주 쪽의 랠리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거기에서 또 우리 질문에서 힌트를 줬듯이 배당 성향 35% 이상에서 분류과세를 이제 감면해주는 네네. 그런 이 상법 개정의 추가적인 요소도 많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저는 그래도 지수사 쪽에서는 증권 쪽에 무게를 조금 더 두는 그런 흐름들, 장기적인 랠리로 본다면. 근데 중소형 지주사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내기가 난이도가 쉬울까?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요즘에 보니까 뭐 부국증권 많이 올랐다고 해서 한양증권도 오르고, 뭐 기본적으로 뭐 아세아 요즘에 이 기사화되는 종목들이 시세가 또 다시 분출이 되고 그런 연속성 흐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수익률을 내기가 좀 어려우실 분들도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자사주가 많이 있는 뭐 이 대기업 종목 가운데에서 뭐 SK라든가 뭐 이 그동안의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을 만한 이 종목들 중에서 좀 더 큰 종목들을 좀 더 갖고 계시는 편이 한 차례 다시 순환매적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좀 추종 매매보다는 진드간을 기다리는 전략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수와 연동이 많이 되는 쪽은 기회를 모색할 만하다. 그럼 제가 대형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는 괜찮다. 막차 아직 떠나지 않았다로 정리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정리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정책에 대한 키워드는 저희가 이야기를 해봤고요. 2차 전지에 대한 움직임으로 좀 넘어가 볼까 봐요. 오랜만에 움직임이 나와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테슬라 효과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소외준지, 그리고 오늘은 개별 기업마다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와서 여기에도 시간을 좀 충분히 써볼까 합니다. 2차 전지 열렸고요. 자, 이 두 포인트 먼저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님, 여러 번 비슷한 것 같아요. 테슬라가 가서 가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 붙는 거냐라는 질문 지난번에도 드렸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더 뚜렷한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드려볼게요. 오늘은 어때요? 테슬라가 올라갔다기보다는요. 네. 그러니까 알버말이라고 하는 이제 미국 기업의 이 소재 기업의 주가가 리튬 쪽이죠. 그렇죠. 최근 이제 주간 단위로 보면 3주 연속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올랐다고 표현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투자 심리상 테슬라 올라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튼 LG에너지 솔루션이 우리에게 결국 보여줘야 될 부분을 보여줬죠. 크진 않더라도 영업이익이 돌아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줬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앞서서 아리뱅 이야기하면 신재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또 보는 게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태양광에서도 풍력에서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건 지금 이제 현재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한 곳을 보내는 인프라가 지금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플러스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저는 바라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물론 지수가 올라가니까 공매도로 친 부분의 입장에서 보면 일정 부분의 환매 혹은 이제 숏 커버링을 좀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다 같이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가 더 강하게 올라갈까? 누가 더 연속성을 보일까 하면 저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매출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쪽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 같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 이제 체크를 해보면 10% 가깝게 벌써 에너지 저장 장치 매출 비중이 올라온 상황이라서 저는 만약 2차 전지를 보신다면 1순위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 한번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 변동성에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변동성을 또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엔 에코프로 그룹주를 봐야 하는데 네. 타이밍상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잠정 실적을 보고 나서 저는 붙는 게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있고, 아니라면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좋은 뉴스를 좀 내보였잖아요. 결국 이제 기술력에 대한 개별 이슈 스토리가 지금 빠르고 좋은 쪽은 포스코 퓨처엠이고, 포스코 퓨처엠이 공교롭게도 여러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가장 빠르게 정배열로 지금 전환이 되는 그 위치에 좀 안착되어 있어서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포스코 퓨처엠 이야기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일본 배터리사와 공급 계약했다라고 하는데 뭐 정확한 금액이나 이런 거는 공개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음극재 시장은 사실 많이 부진했고 네. 포스코 퓨처엠의 손실이 대부분 거기서 왔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상으로 더 뻗어나갈 재료로 충분한 걸까요? 일단 그 뉴스 하나만으로 추세가 완전히 돌아간다고 보긴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제는 빠지지 않겠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내려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버말에 대한 주가도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개선이 되다 보니 안 올라오더라도 이젠 빠지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투자 심리가 모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구간에서 강하게 올라간다기보단 그래도 조금은 더 위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종목도 궁금하실 테니까 좀 풀어가 봤습니다. LNF 이야기도 오늘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LNF 이야기 해볼게요. 저희 ESS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결국은 중요한 건 LFP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 이걸 것 같아요. LNF 준비 이쪽에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걱정할 거리는 많이 사라져버린 자리인지, 오늘 2차 전지 내에서도 뉴스에 가장 강한 반응은 이쪽이거든요. 어떻게 풀이하십니까? 과거에 이제 그 CFO 분께서도 미국 출장도 많이 가서 네. 타진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2차 전지에서 가장 부족했던 부분이 LFP 시장 진출이 굉장히 늦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모멘텀적인 요소는 사실 중국에 많이 지졌던 거는 가격적인 전략이 이제 이 배터리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약했었고, 네.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하나의 이제 요소만으로도 저는 주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LNF 같은 경우는 뭐 오늘과 같은 경우는 사실 테슬라의 뭐 로보택시 효과도 일부 있었겠지만 하나의 좋은 재료가 나왔을 때
주가의 수준, 지금 5만 원대 수준에서는 좋은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할 가격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2분기 때 뭐 결코 예상보다 좀 덜 나오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못 들어가면 뭐 언제 들어가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흑자 전환 또 한번 나오고 그다음 차례적으로 이 흑자 전환에 대한 이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온다라면 이제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본격적으로 한번은 베팅해 볼 만한 가격대가 아닌가. 그렇게 또 한 번 얘기 드리지만 뭐 양치기 소년 같지만 그래도 이번엔 좀 진짜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적인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금리에 대한 기대감들 어저께 바이오가 올랐다면 오늘 2차 전지 근데 계속 순환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정도면 다시 한번 출발할 걸 기대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5위에서 이쪽도 그런 걸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최근 철강 쪽, 화학 쪽 이야기 저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 동시에 이쪽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잖아요. 자, 오늘 특히 더 강한 종목이 현대제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커스 잡아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네. 현대제철이 갑니다. 네. 리포트 휴가예요. 하루 가는 거예요. 그 이상으로 힘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가면 또 요즘 무섭게 가서 오늘 꼭 이 종목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려봅니다.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중국에서 감산을 어느 정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기간 동안 하느냐, 그리고 어떤 제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갈 거냐 말 거냐 이제 정해지겠지만 저는 충분히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고자 하는 수혜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현대제철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HD가 여기저기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잘해요. 뭐 조선 쪽도 잘하고 있고 네. 자동차는 이제 물론 지금 관세 실험 때문에 굉장히 뭐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조선도 괜찮고요. 그리고 원전 쪽도 괜찮고요. 뭐 이래저래 저는 현대제철은 충분히 이쪽 산업을 통해서 매출을 다시 한번 개선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닥 대비 올라온 거지 평균 그들이 보여줬던 주가 대비 올라왔느냐라고 보면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평균 정도로 회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추가 상승을 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는가. 지금 레포트 나오는 것도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실적 기준으로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차트를 놓고 봤을 때 작년 이제 여름 때보다는 더 주가가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원픽을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로 먼저 본부장의 원픽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과 같은 경우는 제 추천이기도 하고 이전보다 목표 주가가 높아져서 AS 겹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픽 설명 부탁드려요. TCC 스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복잡해서 결국엔 교집합된 종목을 가져왔어요. 2차 전지도 이제는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철강도 결국엔 우리나라가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모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저는 TCC 스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더욱이 지금 손절 라인을 잡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16,000원이라는 가격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손절을 하실 분들에게 현재의 위치는 저는 굉장히 부담 없는 자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 장기 이평선 매물이 있는 22,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목표가 2만 원이었는데 2,000원 더 높였습니다. 22,000원 목표가까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랭킹5 진행해봤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